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11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이제 오늘 밤에 CPI 발표를 앞두고선 엔비디아 또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이제 개별 종목의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어제 이제 발표됐던 TSMC의 매출 둔화에 대한 우려 이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그렇게 잘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감 무렵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여는 총재가 조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거를 좀 약화시키는 그런 발언을 이제 함으로 해서 좀 끝에 조금 밀리면서 다시 끝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강보합권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나스닥도 0.75 오르고 S&P 500도 0.57, 다우도 0.45 이렇게 올랐으니까 퍼센테이지로 우리 시장이 이제 강보합권 출발은 당연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지수가 이제 밀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한적인 등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처음에 이거 이제 오늘 또 얘기되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을 먼저 이제 팔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선물을 샀고 그러면서도 기관은 계속 현물을 샀는데 마지막 종가에서 그렇게 버틸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현물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거의 한 6천억 정도를 팔아버리는 동시효과에만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3,78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3,418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7,049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종가 지수는 2,540.27포인트. 어제보다 0.07%가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3%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좀 코스피랑 달랐어요. 또 이제 요즘 추세가 중소형주를 많이들 이제 찾으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인 또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여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 종일 끌고 나갔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한 차례 이렇게 레벨업 중간에 됐다가 어쨌든 끝날 때까지는 역걸음질 치면서 그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809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766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58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는 882.53포인트, 어제보다 0.81%가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되게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이제 거의 7거래일 계속해서 지금 음봉이 나와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음봉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이렇게 좀 달리는 그런 이제 음봉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코스피는 조정권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코스닥은 이제 4거래일 만에 양봉 출현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추세가 연속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희망은 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312원 90전, 어제보다 7원 20전 내리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4,54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351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이 86억, 기관은 24억 이렇게 팔았고 기아는 외국인이 31억, 기관이 81억 이렇게 팔았고 셀트리온도 외국인이 104억, 기관은 179억 이렇게 매도를 했고 SDI도 외국인이 143억,
기관은 33억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기아, 셀트리온, SDI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매도한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그 동시에 산 건 SK 하이닉스가 외국인 121억, 기관 109억 이렇게 동시에 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외국인이 221억, 기관이 46억 이게 동시에 산 거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외국인이 385억, 기관이 377억 이렇게 동시에 사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보면 오늘 이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244억, 에코프로는 339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에코프로비엠 80억 팔았고 에코프로는 363억 팔았고, 이 코스닥에서 그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윗선에 팔아놓고 밑에 사놓고 자꾸 그러는 거를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LNF는 외국인 9억, 기관 120억 이렇게 동시에 매도한 종목이 되고, HLB 같은 경우에 외국인 4억, 기관 28억 해서 동시에 산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움직였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게 이제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11개 ETF 승인받아서 내일부터 상장해서 이제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게 뭐 이제 뭐 승인됐다 안 됐다 해서 말도 많았는데 어쨌든간 뭐 제가 일찍 보내드렸지만 새벽에 그래서 하여튼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거 현물 ETF니까 실제로 비트코인을 그 담아놔야죠. 직접 사서. 그런 문제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여기에 그 디지털 자산 쪽에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또 두나무 관련 또 그 토큰 증권, STO, 또 NFT 뭐 이런 이제 것들까지 확산되면서 이게 굉장히 큰 그 영향을 여러 그 섹터에 오늘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스 관련주가 이게 이제 토스 상장을 앞두고 말씀드렸죠. 증권업계의 시각은 기업 가치를 한 15조에서 20조로 평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토스 오늘 이제 비트코인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그것들의 안에 이제 들어가면 이게 페이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그 디지털 자산으로 페이를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이런 속도로 바뀌면 금방 됩니다. 페이 뭐 우리 지금은 이제 페이가 뭐 카드를 넣어서 뭐 카드가 인식하고 뭐 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디지털 그 자산이 그 매개체가 돼서 결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페이 관련, 결제 관련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5G, 6G 그러면서 이제 통신 장비 쪽도 조금 움직이고 그랬는데 이재용 삼성 회장이 새해 첫 경영 활동으로 6G 점검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6G 개발해서 이거를 국제 이제 기술 표준화 등 뭐 이런 걸로 뭐 할 거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걸 빨리빨리 우리가 네트워크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이제 뭐 얘기. 근데 이제 이거 뭐 5G, 6G 통신 장비 오늘 봐도 주로 중소형주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그 약한가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 그 CES에서 삼성이 이제 간담회에서 로봇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봇빗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게 입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B2B 판매를 시작했다. 실버타운에. 그 노인들 이렇게 한번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입고 이렇게 한다 이제 이런 건데 기능을 더 다듬어서 이제 B2C로도 판매를 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간담회 질문에서 M&A 관련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오전에 잘 오르다가 오후에 다시 1.36이나 빠지는 이제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시장이 못 버티는 재료에도 못 버티는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뭐 분위기는 뭐 조금 나아지긴 했죠. 첫날보다는. 이 주초보다는 분위기는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역시 그 삼성전자가 고전을 함으로 해서 코스피의 지수 상승에는 상당히 제한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백만개미 스쿨 문의는 여러분 아시죠? 카카오톡에서 100엔트 이렇게 치시고 거기다 문의사항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만기된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텔레그램 안 오니까 이것도 늘 받다가 안 받으면 되게 허전합니다. 그런 분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좀 얘기하죠. 이게 삼성전자가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가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나왔어요. 삼성전자 좀 이상하다. 이게. 원래 이제 그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에 실적이 뭐 좋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예. 뭐 어렵죠. 다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한 날 시장 컨센서스를 하향했다 하는 게 이제 결정적이에요. 근데 뭐 나쁜 줄 우리가 알았는데 그래도 뭐 나름 선전했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시장 컨센서스를 못 맞추고 그 밑으로 하회했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거 치고는 너무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기대하고 이런 거는 이제 시나리오가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작년은 나쁘다, 2023년. 작년은 삼성전자가 그런 나쁜 가운데서도 이제 재고를 다 이렇게 이제 떨어내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동안 얘기했던 이제 AI 특수를 이제 등에 업고선 엔비디아 이런 데다가 HBM 반도체를 상당히 많이 막 이렇게 팔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서 HBM으로 메모리 부분도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실적을 좀 내고 또 TSMC가 지배하고 있는 이제 파운더리 시장도 요걸 이제 우리가 뭐 한꺼번에 안 되니까 야금야금 들어가서 일부 이렇게 TSMC의 쉐어를 갉아먹으면서 그것도 이제 늘려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예측대로 잘 되면 이게 이제 시나리오죠. 우리가 기대하는 시나리오. 삼성전자. 그러면 아예 이제 파운더리 부분을 뚝 잘라서 분사를 해갖고 이걸 한국과 미국에 이제 동시 상장을 하는 뭐 이제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이제 이건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그냥 이게 얼마 간다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안에는 그런 이제 기대, 바램,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게 그렇게 황당한 것도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하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 발표된 이제 올 들어서 10일간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 역시 반도체가 YOY로는 26%, QOQ도 22%, MOM은 이제 플러스 2%, 인데 이제 분기 초니까 아무래도 MOM에서는 조금 힘이 붙인다 그래도 YOY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작년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자료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주 쉽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수출은 이제 바닥을 쳤다. 그런 생각에 확신을 갖게 해주는 수치들이 이제 자꾸 나오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 주가는 왜 이 모양이냐?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 그거 무슨 시장 컨센서스 나쁠 거 뻔히 하는데 컨센서스가 나쁜 중에 더 나쁘냐 덜 나쁘냐인데 그거 갖고 주가가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혹시 작년 4분기 실적에
이 반도체 부분이 유난히 이제 그 헤맸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어떤 그 종류의 문제든 간에 이게 뭐 특별한 기술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어떤 다른 이제 경영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야, 그래도 삼성인데 이러고 넉넉히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불안감이 이제 주가가 이렇게 되면 이제 슬슬 들기 시작을 하죠. 뭐 저한테 문의 주신 분도 많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여기저기 뭐 물어봤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진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뭐 홍라희 여사를 비롯한 이제 뭐 그 가족들이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뭐 일부 블록들로 팔고 뭐 하는 거 빼고, 근데 그건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 물량은 아닌데, 어쨌든 간, 뭐,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서도, 뭐, 좀 안 되는 사람 물어봤는데, 뭐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얘기가, 뭐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나빠서 뭐 그렇다 뭐, 이런 거 뭐, 이제 점차 좋아지지 않겠냐, 뭐 다 이런 거고, 뭐 그래요. 근데 보면 이제 삼성전자를 그렇게 2달 동안 미친 듯이 매수를 하던 외국인이 오늘 얼마 팔았어요, 외국인이? 오늘 4,548억 팔았어요. 예? 그럼 이제 거의 이거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연곱해서 이제 뭐 거의 6,500억 넘게 팔은 거잖아요. 기관도 거의 이제 올 들어서, 기관은 뭐 미리 팔기 시작했으니까 외국인이 그 실적 나오기 전에 살 때도 팔았으니까 보니까 뭐 올 들어서 기관은 거의 1조 가까이 판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만.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게 뭐 있는데 나만 모르고 이거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데 생각을 또 아주 이제 돌려서 쉽게 하면 이건 이제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100만 개면 일반 투자가들이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하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건 없건을 떠나서 단기 수급이 깨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11 2평이 우하향을 한다. 그러면 그 어떤 주식도 못 버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그게 다시 사거나 뭐 하려면 이렇게 툭툭 떨어져서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반등이니까 초기 반등 나와도 또 흔들리고 또 이게 애먹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11 2평이 완전히 우상향으로 도는 거를 확인하고선 되살아나 올라올 때 사는 게 더 낫다. 그게 더 안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수급 라인이 추선이 깨지면 뭐 삼성전자 아니야 그 어떤 주식도 용빼는 재주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매매 원칙과 상관해서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알아보지만 그거를 초과하는 게 뭔 이유가 있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내용이 있건 그걸 우리가 뭐 있건 없건 알건 모르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의 수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의 수급은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매수를 해서 다시 차익을 보고 이러려면 11 2평인 그 추급의 추세선이 살아 올라갈 때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올라락 내리락 하면서 일찍 사면 고생한다. 빠져 있지만 그런 거죠. 그게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매매 원칙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슨 왜 빠져? 뭐 이거를 아는 것보다도 알면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11 2평의 수급 라인이 죽고 있느냐 살아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막 하니까 이게 뭐 최근에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달아드리고 해서 그 많이 오르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잘 보세요. 그것들도 11 2평 꺾이면 그냥 내리셔야 돼요. 야 이거 계속 간다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그건 반드시 지키셔서 그게 실현화돼서 여러분 계좌로 들어와야 수익이 난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HTS 보고 기분 좋아, 그건 그냥 기분만 좋은 거고, 돈을 버는 건 그게 실제로 내 계좌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꼭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리고 아무리 뭐 빌빌거리던 종목도 수급 라인이 바닥 서갖고 수급이 몰려 들어오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언제 내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일 이평이 꺾이면 내리시면 된다고요. 예. 그러면 그게 제일 일반 투자가로서 주식 잘하는 겁니다. 예.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벌써 또 금요일인데 내일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